네, 반갑습니다. 뭐 영변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변 보면은 저희 시설이 오메가 원자로 지어 있고 방사화학 실험실 쭉 있는데, 먼저 그림을 보면요, 여기가 오메가 원자로 지역인데요. 여기 원자로가 여기 있고요. 원자로가 돌면서 여기서 폐연료봉을 생산하면은 그 폐연료봉이 여기 저장했다가 나중에 방사화학실로 옮겨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말은 뭐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근본 목적은 핵물질 생산입니다. 여기 또 실험용 경수로가 이거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모자라니까 하나 더 지은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폐연료봉이 나오죠. 근데 이게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 냉각수 배출하는 거 요거를 봅니다. 이거 펌프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가동을 하면 열을 내니까 식히려고 물을 끌어다가 이제 식히고서 그 남은 물을 다시 배출하는데, 여기 물이 흘러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가동한다 안 한다 그렇게 판별하고요. 여기도 또 이제 여기 경수로 연결된 게 이쪽으로 펌프장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직 배출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사화학 실험실인데요. 이쪽으로 폐연료봉을 가져가서 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여기 보니까 좀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붕을 다 뜯어내고 새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건물 지붕에 보면 노란색이 있는데, 이게 옥수수를 건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고요. 여기는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는데 건물 위에 4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이제 증축을 했는데요. 그 용도는 아직 미상이고요. 제가 이 지역을 열지역에선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온도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기온을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핵시설 지역들이 좀 열을 내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온도가 높으면 이제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방사화학 실험실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여기가 좀 가동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물질을 생산한 걸로, 여기는 이제 우라늄 생산하고요. 오메가 원자로 지역도 약간 좀 보라색 조금 좀 있는데 약하게 가동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지역에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열 지역에서는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기술적인 사항은 이제 생략하고 이제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개성공단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뭐 고해상 형상이고, 열 지역에서 영상을 받으면 이렇게 흑백입니다. 검었고 허옇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온도가 높으면 하얀색, 나중에는 검은색. 요거를 영상을 2개 얹어가지고 보면은 거기다 색상을 입히거든요. 온도가 높은 거는 빨간색, 낮은 거는 파란색. 이렇게 입히니까 뜨거운 적이 2군데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기온 분석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요런 지역들이 이제 열을 내는 것, 개성공단 지역에 시설이 가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좀 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 뜨거운 열을 내는 지역이 2군데 있었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건 뭐 전자공장, 뭐 밥솥공장, 뭐 이런 공장, 섬유공장 이런 것들, 요게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분석을 한 건데요. 8월 달에 보니까 많이 더 늘었어요. 그 공장 이름은 밝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땡땡전자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뭐 산업 뭐 이런 것들, 뭐 스마트폰 공장, 뭐 밥솥 공장. 그 다음에 요거 10월 달에 보니까 이때도 뭐 전부 합쳐가지고 한 20군데 시설에서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가동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개성공단 현재 모습인데요. 개성공단 남쪽에 요 밑에 무기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건데요. 이제 지붕이 얼룩무늬예요. 뭐 군사시설이죠, 뭐 뻔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 국방부에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이런 건물에 얼룩무늬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에요. 얼룩무늬라니까 누가 봐도 군사시설인 거 다번에 드러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모르다가 왜 얼룩무늬가 있지?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이게 무기고인 거예요. 그 일곱 동이 새로 생겼는데 확실한 게 이 앞에 흙으로 벽을 쌓아놨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무기고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탄약고하고 흙으로 벽을 쌓아놔가지고 이제 막아놓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개성공단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여기서 무기를 갖고 와서 뭐 폭탄을 갖고 와서 폭파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개성공단 모습인데요. 주차장 바닥이 이렇게 훼손이 됐습니다. 완전히 금이 쭉쭉 가고 갈라지고 뭐 지금 관리를 안 하니까 콘크리트 바닥이 그냥 이렇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이 버스들 지금 다 사라졌고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된 게 아직까지 그냥 이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파편 조각들이 그냥 그대로 있고요. 뭐 치우지도 않고 뭐 유령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온실농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온실농장이요. 북한이 참 세계 최고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실태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2022년에 김정은의 3대 치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파트 산림집 건설하는 거, 그 뭐 경로동 뭐 건설 뭐 한 거랑, 그 다음에 온실농장 건설하는 건데, 세계 최대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농경지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온실농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다 선전이죠. 인민사랑이라고 하는데 선전하기 위함인데 실태가 좀 참담한 실태인 거고요. 온실농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북, 중평하고 함남, 연포. 요거는 현재 완공이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평양 강동에 있는 거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올 2월 때 해가지고 올 연말쯤 아마 준공식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함남 연포 농장을 보면요. 작년에 2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했는데 10달도 안 돼서 완공됐다 가지고 김정은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치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연포 온실 농장인데요. 여기 보면요. 이 본래 공군 비행장 지역입니다. 근데 이걸 다 철거하고 이렇게 농장을, 온실 건설을 했는데요. 이 바깥쪽을 보면 이것도 밭입니다. 농경지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뭐 농경지를 없애고 온실을 재배했는데 여기 뭐 채소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쌀하고 바꾼 거죠. 곡식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공군 비행장 기지인데 왜 비행장 시설을 철거하고 이런 걸 건설할까 의문인데요. 여기 연포 온실농장 착공식 때도 김정은이가 참석을 해서 10달도 안 돼서 완공돼가지고 치사를 했던 건데 좀 부실도 좀 우려되고요. 건설 의도를 보면요, 내부적으로 코로나니 이런 거래 가지고 내부 불만 불식하고 인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근데 북한은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를 많이 하는데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건설 재원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켰는데요. 1인당 30불씩 부담시켰답니다. 이게 30불이면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4인 가구가 2달치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걸 부담을 시켰고요. 두 번째가 한북 중평 농장. 여기도 마찬가지 공군 시설을 다 철거하고 농경지도 같이 사라졌고요. 여기 보면은 공군 비행장 할주로 있던 것들 다 철거하고 이런 이제 온실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이 공군 시설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온실을 건설해 놓고 밑으로 지하에 군사 기지를 구축해 놓은 거 아니까 이런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의견은 이런 공공시설 이런 거는 이런 재래식 무기는 남한이나 미국한테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니까 재래식 무기는 좀 관심이 떨어지고 그 대신 핵미사일에 집중한다. 비대칭 전략에 위해서요. 그것만 있으면 됐지 공공시설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 이렇게 본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양 강동 온실 농장 현재 짓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공시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북한이 방송에서 내보낸 조감도인데 이렇게 짓겠다고 지금 한 건데 제가 요거를 딱 그려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부지가 한 280헥타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지금 한창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 한 11월쯤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온실농장을 제가 열 적외선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이거 분석해 놓은 거 보면요. 요 빨간 데가, 뜨거운 데는, 빨간 데는 요 보라색 일부만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난방이 제대로 되고 나머지는 좀 난방이 시원치 않다는 건데요. 온실농장에 난방이 골고루 돼야 되지 한쪽에만 되면 비정상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런 데는 추우니까 채소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겨울철에 난방이 이때가 올 2월 달에 무척 추울 때였습니다. 북극 한파가 밀려온다고 그럴 때였는데 난방 시설이 이렇게 형편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함남 연포 온실농장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빨간색하고 보라색은 좀 그래도 여긴 그래도 좀 납니다. 여기는 작년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설이 좀 최신 거라서 그런지 그래도 여기는 조금 낫긴 한데 여전히 난방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 북한의 대규모 온실농장의 문제점은요, 입지 선정이 철저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함경도 추운 북부 지방에 건설을 했고 해변가에 건설을 했는데 바람을 막아줄 방풍림도 없어가지고 바닷바람이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거, 입지가 좀 부적절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로는 온실 난방을 하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땔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이나 땔나무 이런 걸 쓴다는데 이건 전부 자급자족 자력 경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연료가 부족해서 난방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이게 온실 난방이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골고루 되겠죠. 근데 땔감을 쓰니까 골고루 되지도 않고 북한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온실 난방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전기 얼마나 귀한 전기인데. 그래서 온실 채소 생산이 계획보다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불만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당비서를 형량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게 이곳 주민들이 온실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는 2년 동안 운영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 먹어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 해봤다. 이런 불만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중앙당에서 당직자들 이게 처벌을 내린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요, 여기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좋은 거는 구호 제품이라 해가지고 진상을 합니다. 중앙당에 진상을 하고, 그리고 또 남는 거는 농장 관리들이 또 중간에 후방몰자라 해가지고 또 떼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어요. 중앙당에 가져가고 중간에 떼먹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자꾸 구경도 못 해봤다. 불만이 자꾸 올라가니까 충성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현재 책임자 처벌하는 거. 혁명화 처벌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식 통치 방식입니다. 문제 생기면 아랫사람 처벌하는 거. 종합적으로 보면요, 입지 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전시행정이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고, 중앙당에서 지원도 안 해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럽니다. 자급자족하라는 거예요. 지원도 안 해주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는 이 세 곳 농장에서 농경지가 한 400헥타가 사라지는데,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한 건 이걸 농경지에 여기서 식량이 생산되는데 왜 채소하고 바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는 안 먹어도 됩니다. 살아나는 데 있어서 옥수수나 쌀, 감자 이런 걸 먹어야 식량을 먹어야 사는 거지. 채소는 반찬입니다. 반찬은 뭐 반찬이나 국거리 재료 이런 건데 그것도 주민들이 먹는 게 아니고 중앙당 간부들이 먹는 거. 그러니까 이 온실 농장이라는 게 중앙당 간부들 저녁 채소 반찬 공급하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8월 달에 있었던 태풍 피해를 좀 잠깐 보면요. 평남 온천에 간석지가 있던 게 침수됐습니다. 여기 한 650헥타 정도 되는데 요 밑에 제방이 이게 붕괴돼가지고 100m 정도 제방이 뚫려서 바닷물이 다 들어갔어요. 바닷물에 완전히 잠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올해 농사 망친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소금기를 다시 또 뭐 제방을 보수한다 하더라도 소금 빼려면 한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당분간 농사 망친 거고요. 그리고 강원도 안변에 농경지가 침수돼가지고 물에 잠겨놨는데요. 그때 카눈 태풍 당시요. 그 물에 잠긴 게 꺼멓게 보입니다. 군데군데. 그 당시 김정은이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뭐 허벅지까지 차는데 물에 직접 들어가서 뭐 진노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물에 잠긴 적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만 침수된 지역이 한 7% 정도 되고 뭐 훼손된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습니다. 네. 보시겠죠? 네. 되겠죠. 다음은 북한의 김정은 화별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33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보면은, 평양에는 용성관저, 근데 그, 펜스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그러니까 이게 면적은 여의도 한 4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걸 김정은이가 혼자 다 쓰는 겁니다. 옛날에 김정은이가 여기 관저가 있었고, 후지모토 겐지가 밥 해주던 식당이 여기 있었고요. 그 안에 경마장도 있고, 열차역 전용역도 있습니다. 3중 펜스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경비를 엄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북 창성에 있는 별장인데, 이게 제일 큽니다. 여의도에 한 18번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중국 탈출용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압록강 건너가면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전용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이 별장에서 한 6km 정도 여기서 뭐 비행기를 타도 되고 여기서 보트를 타도 바로 중국으로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탈출 용도로 별장을 지은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평북에는 향사별장인데요. 여기서 김일성이 여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여기서 쓰러졌는데 그 당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헬기가 못 떴다고 그러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김정일이가 헬기 못 뜨게 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노인네 그냥 여기서 돌아가시라고 내버려 두라고 뭐 그랬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그 당시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갈등이 좀 있었다고 그러죠. 그 남북 김영삼 와이에서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그러는데 김일성은 하고 싶어하고 김정일은 못 반대했다고 뭐 하여튼 갈등이 있었다고 그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철거되고 빈터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요거는 장도 관계별장인데요. 여기 별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 VIP 유배지 같아요.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정일의 계모가 여기서 사망을 했고요.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도 여기서 유배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김경희는 지금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아있으면 어디 있을까 싶은 게 김정은의 고모요. 김경희도 아마 여기 유배되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원전 시설을 보면 우리 후쿠시마 원전이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를 일본 열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서해 쪽에는 중국 원전이 한 15기가 몰려 있는데요. 거리도 가깝고요. 여기서 뭐 폐수를 배출한다 그러면 한 3일이면 우리 서해 연안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해류 흐름을 보면요. 태평양에서 한 바퀴 빙 돌면서 이게 다시 한반도 유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4, 5년 정도 걸리고 그때쯤 되면 이미 다 희석이 돼가지고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전체 한 47개가 있는데 서해 쪽에 한 15개가 지금 몰려 있고요. 우리 쪽에. 근데 문제는 중국 원전에서 폐수를 배출하면 우리 쪽에 3일이면 오고, 그리고 이 중국 원전에서 배출하는 그 삼중수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후쿠시마 것보다 50배로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후쿠시마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원전이 우리한테 더 위험한 거죠. 제가 그거를 위성사진으로 찾아보니까요. 원전에서 이 폐수가 바래만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칼칼칼 물 쏟아붓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요거는 겨울 영상인데 바다가 좀 얼었거든요. 얼었는데 여기는 녹았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얼음에 녹을 정도 뜨거운 물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배출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다른 원전, 여기도 마찬가지. 보니까 원자로를 이렇게 좀 폐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산둥성 이쪽 원전도 폐수를 계속 배출하고 있고요. 요것도 제가 열 제거선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역시 뭐 여기가 열을 많이 배출하는 걸로 빨간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온도를 계산해 보니까 역시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열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장수성 원전도 마찬가지 온도가 높고 역시 고열의 폐수를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지금 한창 얘기가 나오고는 나진항에서 그 북러 무기거래 관련해서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두가 3개가 있습니다. 부두 요거는 중국이 임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요 가운데는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요거 3번이 러시아가 임차해서 50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거 보니까 뭐 만경붕어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만경붕어가 그 92호로 붙은 게 92년도에 조총련 자금으로 건조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일성 80회 생일, 8순 생일 기념으로 조총련이 건조해서 바친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일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마약, 뭐 밀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에 연루돼서 일본에 입항이 금지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원산항 일대만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여기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여기 좀 무기거래 관련해서 좀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입니다. 이거 2번 부두,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두인데요. 여기 창고가 있고 옆에 이게 만경붕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거는 만경붕어 92호고 요거는 옛날 겁니다. 이 좀 낡고 오래돼가지고 폐선인데 여기 계속 이제 정박해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요. 최근 이 지역에서 부두에서 화물이 야적돼 있고 이거 이제 러시아 배 앙가라 배라고 그랬더라고요. 요게 들어와서 이제 화물 야적하는 거 싣고 사라지고 다시 또 나타나고 또 가고 또 이제 여기 화물 열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철길이거든요. 화물 열차가 들어와서 화물을 지금 여기 부리고 있는 거고요. 다시 또 배가 들어와서 또 싣고 있고 또 가고 또 뭐 어저께인가 사실 또 다시 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물이 뭔지는 모르죠. 내용물은 무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북러 무기거래 관련된 걸로 의심을 하는데 목적지는 두나의 항이랍니다. 여기가 군사항이랍니다. 일반 무역항이 아니고 러시아 군사항이라는데 나진항에서 한 207km를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러시아 배가 앙가라 배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최근 남포항에 유류 조정구를 증설하고 있는데 그게 해상에서 불법 환적한 거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인데요. 남포항에 유류 저장고 동글동글한 거를 좀 많이 지었습니다. 한 32동이 있는데 이게 유류를 송유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유류 저장고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짓는 이유가 최근에 해상에서 불법으로 유류를 선박으로 환적을 통해서 입수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짓는다는 건데 여기 최근 보면은 요 세 동이 늘어가지고 32동에서 35동으로 늘었고 여기 또 지으려고 바닥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부지를 조성해놨어요. 5군데. 그러니까 요것까지 합치면은 이제 곧 한 40동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겁니다. 남포항에서 한 57km 떨어진 초도 여기 해상에서 배들끼리 접선해가지고 그 기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 환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유류를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반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상에서 뭐 중국 선박이 됐든 어디 선박이 됐든 해서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간다는 건데요. 여기는 또 초도 밑에 여기 밑에 남쪽 여기 초도가 해군기지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세 쌍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환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항구의 부두에 유조선들이 8척이 이제 붙어가지고 지금 기름을 옮기는 걸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장고에 저장하는 거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끝으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죄수들을 동원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거를 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성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요. 이게 그 면적이 여의도의 189배라고 합니다. 길이가 둘레가 116km고 한 15,900명이 수감되어 있고요. 풍계리 핵시험장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실험을 6번을 했거든요. 이미 방사능으로 피폭이 돼서 오염이 됐죠. 다니기에 좀 위험한 지역인데 일반인들은 못 가고 죄수들 데려다가 부리는 겁니다. 이게 그 산길에 난 소로길입니다. 이게 일본 동쪽 경대인데 지금은 이제 폐쇄됐습니다. 1차 핵실험 이후 폐쇄된 지역인데 산 비탈에 이렇게 가로로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소로길이 나 있는데요. 경사가 급하니까 직접 못 가고 지그재그로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관리소 수용소까지.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이 길을 그냥 하염없이 뭐 짐 끌고 지고 뭐 그러면서 오르락내리락 한 거죠. 이게 수용소 내 농장지대인데요. 요거는 수감동이고 요거는 길다란 건 작업장 같습니다. 작업장이고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농장을 건설했는데 수감동하고 작업장 이런 것들이 골짜기 곳곳에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산을 깎아서 농장을 건설했는데 이게 강제 노동하는 데죠. 여기서 뭐 노예처럼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감시설 내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제가 두 곳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요거는 38로스에 나오는 겁니다. 38로스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보니까 한북청진구 관리소인데 이게 화장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령에 있는 전고리 기호회사에도 여기 화장터라고. 요거는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확인한 거고요.
죄수들을 여기다 뭐 죽어나가면 그냥 화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산속에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풍계리 핵시험장 같은 경우 죄수들 동원해서 이렇게 공사하고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여기 화성 정치범수용소는 다른 자료를 보니까 여기 죄수들이 풍계리 핵시험장 여기 공사에 관련돼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에요 전쟁이 나다든가 그럴 경우는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학살 처분한답니다. 증거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미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참고로는 화성 여기 관리소에서는 아직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답니다. 탈북민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다른 데서는 그래도 한 명, 두 명씩 있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서 뭐 비밀에 가려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영상 정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100문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